저 사람이 내 할머니일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그토록 잔혹하게 상처 입혔던 박순자 할머니가 동대문 길거리에서 뜨개질을 팔고 계실 리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 눈앞에 놓인 작은 곰 인형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새로운 디자인 영감을 찾아 동대문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연 매출 500억 원 규모의 니트웨어 브랜드를 운영하는 성공한 CEO였지만 최근 몇 달간 슬럼프에 빠져 있었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원단 가게를 둘러보며 걷던 중 한 골목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 뜨개질 제품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앞에 진열된 작품들이 눈에 띄었죠. 와, 정말 수준급이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모자, 목도리, 조끼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는데 색감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패션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제 눈으로 봐도 범상치 않은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작품들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무릎 위에 놓인 작은 곰 인형이었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뜨개질 인형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저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새로운 뜨개질 작업에 몰두하고 계셨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빠르면서도 정확한 바늘 움직임, 털실을 다루는 섬세한 손길까지. 저기요. 저는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인형은 얼마인가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아, 그거는 10,000원입니다. 할머니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당연했죠. 저는 25년 전 앳된 대학생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이 인형 정말 예쁘네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저는 인형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느낌, 이 정확한 크기와 무게감, 심지어 털실의 질감까지 25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직접 만들었습니다. 같은 인형을 25년째 만들고 있어요. 할머니의 대답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5년째 같은 인형을? 설마 이분이 혹시 박순자님이신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25년 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그 이름의 주인이었죠. 할머니, 저 지민이에요. 이지민입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민아, 정말 지민이구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대문 길바닥 한복판에서 그렇게 저희는 2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재회가 있기까지 저와 할머니 사이에는 길고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민입니다. 올해 35세죠. 28년 전 제가 7살이던 해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거죠.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살기 힘들다는 핑계였죠. 결국 저는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12월의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저를 발견한 분이 바로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얘야, 왜 이런 추위에 밖에 있니?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63세였던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혼자 작은 뜨개질 가게를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말이죠. 할머니의 집은 10평 남짓한 단칸방이었습니다. 온갖 색깔의 털실이 구석구석 쌓여 있었죠.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그곳이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손길이 따뜻했거든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뜨개질을 하셨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눈을 떴죠. 할머니 옆에 앉아 털실이 바늘 사이로 넘나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마법 같았어요. 지민아, 뜨개질은 마음을 담는 거란다. 한 땀 한 땀에 사랑을 넣어야 해. 할머니가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할머니의 말투에 담긴 진심만큼은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첫 번째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연두색 스웨터였어요. 제 몸에 딱 맞게 떠주신 거죠. 우리 지민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이야. 할머니가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할머니의 뜨개질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할머니도 저에게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코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사각형 만들기까지 말이죠. 처음엔 엉망이었습니다. 코가 삐뚤삐뚤했고 구멍도 많이 났죠.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해주셨어요. 지민이는 손재주가 좋구나. 계속 연습하면 할머니보다 더 잘하게 될 거야. 할머니의 격려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보다 뜨개질이 먼저였어요. 할머니와 함께 앉아 바늘을 움직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브랜드 옷을 입고 왔어요. 저만 할머니가 떠준 옷을 입고 다녔죠.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옷이 더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고학년이 되면서 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지민이는 왜 맨날 뜨개질 옷만 입어? 좀 촌스럽지 않아?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신경이 쓰였죠. 특히 제가 좋아하던 수정이가 제 옷을 보고 웃었을 때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지민아, 너 옷 정말 독특하다. 수정이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뜨개질이 부끄럽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사서 입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지민이가 원하면 사줄게.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경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옷을 사줄 여유가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옷차림이 더욱 화려해졌거든요. 저만 여전히 할머니 손뜨개 옷을 입고 다녔죠. 친구들 사이에서 점점 소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민아, 너 집이 가난해? 민호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를 욕먹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 되어버렸죠.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의 뜨개질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새 옷을 만들어 주실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거든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입학식 날 제가 입고 간 할머니표 정장을 보고 한 선배가 웃었어요. 야, 저의 옷 좀 봐. 할머니가 떠준 거 아니야? 주변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따졌습니다. 할머니, 왜 저만 이상한 옷을 입혀요? 다른 애들은 다 멋진 옷 입는데. 할머니는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지민아,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건데. 정성이요? 그 정성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저는 그때 그걸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죠. 그 이후로 저는 할머니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뜨개질을 배우는 것도 그만뒀어요. 할머니가 새 옷을 만들어 주셨지만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 옷을 사 입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상처받으신 걸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뜨개질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예전처럼 새벽마다 뜨개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저는 대학 입시에 매달렸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같은 평범한 삶은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서울의 명문대 의류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제가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죠.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할머니의 그 말이 마음에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무시했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족해진 거예요. 할머니는 제 대학 등록금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뜨개질 외에도 다른 일까지 하시면서 돈을 모으셨어요.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알바도 여러 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죠. 특히 다른 학생들이 여유롭게 대학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가 새로 떠준 스웨터를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입으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신 작품이었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디자인도 세련됐죠. 하지만 저는 그 스웨터를 보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이런 옷 입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지민아, 이번엔 정말 예쁘게 만들었어. 대학생들이 입어도 손색 없을 거야. 할머니는 애원하듯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이해를 못하시네요.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시면서 왜 계속 이런 걸 만드세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할머니는 내가 뭘 입든 상관없어. 하지만 할머니가 널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알아줬으면 해.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죠.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취업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했어요. 패션 관련 회사에 지원했죠. 서류는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특히 한 회사 면접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면접관이 제 옷차림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재킷을 입고 갔었거든요. 지원자님, 옷이 독특하네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면접관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다고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결국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이건 해외 브랜드 제품이에요. 하지만 면접관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손뜨개라는 걸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면접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당연히 그 회사는 떨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평소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에겐 그 모습조차 자극적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왜 그러니, 지민아? 할머니 때문에 또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할머니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만들어준 그 옷 때문이에요. 면접관이 이상하게 봤다고요. 저는 감정적으로 소리쳤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정성이요? 그 정성이 제 발목을 잡는다고요. 저는 할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잔인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계속 할머니 곁에 있으면서 이런 촌스러운 생활이나 하길 바라는 거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민아, 그런 말은 하지 마. 이제 그만해요, 할머니. 더 이상 이런 옷 만들지 마세요. 제발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독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독립해서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집을 나서려는 순간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거라. 상자 안에는 작은 뜨개질 인형이 들어 있었어요. 곰 모양의 귀여운 인형이었죠. 할머니가 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떡이 시작한 거야. 25년간 조금씩 만들어서 완성한 거란다. 할머니의 설명을 들었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났어요. 이런 걸로 저를 묶어두려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인형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인형을 주우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지민아.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왔어요. 그게 할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정말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알바를 여러 개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대학 마지막 학기도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죠. 다행히 졸업 후에는 작은 패션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단 직원이었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할머니와의 일을 잇기 위해서라도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회사에서 저는 유독 니트웨어 디자인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한테 배운 게 도움이 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5년 후 저는 그 회사의 디자인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던 해 과감하게 독립해서 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니트웨어 전문 브랜드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금도 부족했고 직원도 저 혼자였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디자인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만든 스웨터 디자인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독특한 색감 조합과 섬세한 패턴이 특징이었어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 모든 게 할머니한테 배운 것들이었죠. 3년 후 제 브랜드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급증했어요. 5년 후에는 해외 진출까지 성공했죠.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할머니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할머니는 건강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연락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너무 잔인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35세가 되었고 제 회사는 연 매출 500억 원 규모가 되었어요. 업계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뭔가 영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날 동대문으로 나간 거였습니다. 새로운 소재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였죠. 여러 가게를 둘러보며 걸었는데 한 골목에서 그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앞에 놓인 작품들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그 곰 인형이 말이죠. 이 인형은 얼마인가요? 저는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2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10,000원입니다. 할머니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당연했죠. 저는 25년 전 앳된 대학생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이 인형 정말 예쁘네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저는 인형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느낌, 이 정확한 크기와 무게감까지 25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네, 직접 만들었습니다. 같은 인형을 25년째 만들고 있어요. 할머니의 대답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5년째 같은 인형을? 설마 이분이 혹시 박순자님이신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맞았어요. 할머니, 저 지민이에요. 이지민입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지민아, 정말 지민이구나. 저는 할머니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이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직 할머니만 보였거든요. 할머니,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집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지민이가 떠난 후 집이 너무 넓어서 작은 곳으로 이사했단다. 그래도 생활비는 벌어야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팔고 있어.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떠난 후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할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사과를 드렸어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괜찮다, 지민아.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행복해. 할머니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팠을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느낌 그대로였어요. 할머니, 이 인형, 혹시 25년 전에 저에게 주시려던 그 인형인가요?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야. 그 인형은 내가 던져버린 후에 버렸어.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제가 얼마나 잔인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똑같은 인형을 계속 만들어 왔어.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할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이 또 나왔어요. 25년 동안 할머니는 저를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저도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성공하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그게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지민아, 할머니도 미안해.
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한 건 저예요.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5년간 쌓인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와 다시 만난 후 저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할머니의 뜨개질이 실제로는 제 성공의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저는 지금까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로 성공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색감 조합, 바늘 쓰는 법, 모든 게 제 디자인의 기초가 되었어요. 할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정말이니? 네. 할머니 없이는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할머니께 제안을 드렸어요. 할머니, 저랑 함께 일해요. 뭔 소리니, 지민아? 할머니의 기법을 제 브랜드에 적용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제 멘토가 되어주세요. 처음엔 할머니가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린 끝에 승낙해 주셨어요. 정말 괜찮겠니? 할머니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제 회사에 나오셨어요. 직원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실력을 보고는 모두 놀랐습니다. 대표님, 이분 정말 대단하세요. 디자인 팀장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색감과 기법은 정말 독창적이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할머니세요. 할머니가 회사에 오신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새로운 디자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전통적인 기법과 제 현대적인 감각이 결합되니까 정말 혁신적인 작품들이 탄생했어요. 6개월 후 저희가 함께 만든 컬렉션을 발표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걸작, 언론의 평가는 최고였습니다.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가장 인기 있었던 건 할머니가 만든 그 곰 인형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브랜드 마스코트로 만들었거든요. 할머니, 25년 전에 제가 던져버린 그 인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뿌듯해 하셨어요. 내가 그때 그 인형을 소중히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소중히 할게요, 할머니. 이제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5년간 빈자리였던 마음이 이제 꽉 찼거든요. 저녁에는 할머니와 함께 뜨개질을 해요. 어린 시절처럼 할머니 옆에 앉아서 바늘을 움직입니다. 지민아,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할머니가 어느 날 저녁에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혈연 관계보다 더 깊은 인연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할머니에게 정말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뜨개질이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이에요. 25년 전 제가 그렇게 상처를 드렸는데도 할머니는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죠. 요즘 할머니와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 뜨개질 기법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전통 기법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할머니의 말씀에 공감해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할머니의 60년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거든요. 뜨개질은 마음을 담는 거란다. 기계로는 만들 수 없는 따뜻함이 있어야 해. 할머니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5년 전에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아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저에게 만들어주신 모든 옷에는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걸 당시에는 몰랐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랑을 무시했다니요.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할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저희는 내년에 할머니의 이름을 딴 뜨개질 아카데미를 열 예정입니다. 박순자 전통 뜨개질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더니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할머니가 선생님이라니 꿈만 같구나. 하지만 정말로 할머니는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가르쳐 주시거든요. 저는 또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쓸 계획입니다. 할머니의 삶과 사랑, 그리고 저희의 재회 이야기를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78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세요. 매일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고 젊은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저보다 더 활기차 보이실 때가 많아요. 할머니, 100세까지 사세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더니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럼 우리 지민이가 효도할 시간이 더 많겠네. 할머니의 대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거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할머니께 인사드려요.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우리 지민아. 잘 잤어.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거든요.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려고 해요. 대표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지셨어요. 직원들의 말을 들으면 할머니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곰 인형을 만들고 계시고 저는 스카프를 뜨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28년 전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던 그날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추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거든요. 지민아,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네, 할머니. 할머니가 널 사랑한다.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25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의 한 땀 한 땀에 담긴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집니다. 할머니의 뜨개질처럼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말이죠. 할머니의 뜨개질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랑도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